아. 자, 그러면 유형 4번으로 가봅시다. 자, 무기명 투표에 관련된 건데 이게 기명 투표랑 무기명 투표를 둘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A, B, C, D가 이제 유권자예요. 그래서 투표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A, B가 후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때 유권자들 A, B, C, D가 1인 1표로 가겠죠, 후보한테. 그러면 원래 이게 기명 투표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가는 것과 A, B, C, D 이렇게 가는 거, 요 둘이 기명 투표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름이 있는 입장에서는? 달라요. 그렇죠. 둘이 달라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랑 A가 엄청 친해요. 당연히 날 뽑아줄 줄 알았어. 근데 딴 애를 뽑았어. 이제 배신감, 그죠? 이름이 써 있으면은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무기명 투표라고 한다면 어차피 여기도 A, B 둘 다 두 표 두 표씩 받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기명 투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A가 투표하시는 게 두 가지. 둘. 그래서 얘는 중복 순열이에요. 그렇죠? 근데 무기명 투표 입장에서는 둘이 합쳐서 총 4표이기 때문에 이거 다 몰표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2명 중에서 4개가 골라지는 걸로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는 그냥 중복조합. 둘이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07번 직접 한 번만 풀어볼게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답이 안 나와요. 어떤 게? 이거 203번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80, 70. 그럼 여기서 H, 3H 6이면 ACD, ACD 중에서 6개 뽑는 거? 근데 2H 6으로 보면 안 되지. 왜냐면은, 그러네? A가 하나도 없는 거네? 맞는데? 이거 28이잖아. 한경이 28이에요. 이건데 23. 아니지. 7, 4, 28. 오케이. 오케이. 그쵸. 가에 관련된 거. 일단 A라고 본다면 9명의 학생으로 기명투표를 했죠. 찬반에 관련된 거니까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2파이 9라고 보면 되겠고, B는 OX 둘 중에서 중복해서 9개 뽑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이게 9제곱 512가 되겠고요. 얘는 10C9 10가지네요. 그래서 답이 522가지 2번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이거 문제가 터프까지도 지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서. 자, 그럼 유형 5번으로 갑시다. 자,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의 비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와 비교해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212번 직접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212번. 오케이. 그죠.
의견 투표는요 순서가 있는 거고 무기명 투표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치. 왜냐면은 아까 저기서 본 것처럼 기명 투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누굴 뽑았느냐가 다 중요하죠. 근데 무기명 투표는 누가 누굴 뽑았는지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뽑힌 그 횟수만 알면 돼. 오케이. 그래서 순서 유무가 존재합니다. 오케이. 응? 네 개의 상자에 응. 그치.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함수로 보는 게 좋다고 얘기했죠. 뭐가 대응이 한 개인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상자, 다른 사탕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함수 쪽으로 봐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뭐가 정역이고 뭐가 공역이냐 다 다르면은 함수 쪽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탕을 상자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사탕마다 상자를 고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자는 대응이 여러 개 있어도 되지만 사탕은 대응이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탕이 정역이고요. 상자가 공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갈 수 있는 게 네 가지. 그래서 4의 세제곱, 64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자 공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정식의 개수 쪽으로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뭐냐면은 공이 다 똑같으니까 어느 상자에 무슨 공이 들어가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공개수의 합이 일정한 상태만 유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4개 중에서 3개의 상자를 고르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6시 3이라서 6, 5, 4, 3에 20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이 8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다 비슷한데 하나 이제 214번 이거 중복순열과 중복접을 구분하는 214번 문제 이거 하나만 좀 가볼게요. 나머지는 그냥 다 계산이니까. 오, 오케이. 이거 실수 많이 나오는데 실수 안 했네. 오케이. 잘했어요. 얘만 혼자 같은 거니까. 근데 여기 저기 뭐가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게 이건가요? 잠깐만. 이 답은 맞아요. 틀렸다. 틀렸다. 답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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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예, 이거 처음부터 좀 이상했는데. 이거 때문에 이건 거죠. 아, 잠깐만. 이게 안 나오니까. 해볼까? 시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답은 5번이 맞아요. 잠깐만요.
다르네. 이렇게. 풀었어? 미안. 맞아요? 잠깐. 그거 좀 설명해 볼게요. 214번을 들어갈 때, 이거 원래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나 이거 중복순열하고 중복조합 차이인 줄 알았더니 이거 다 중복조합이네요. 214번 다 중복조합. 원래는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미안해. 나와가지고 그냥 한번 좀 볼게요. 두 번째는 함수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나는 중복 피하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함수의 개수 쪽으로 생각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지난번에 함수의 개수 했을 때 한 번만 좀 다시 볼게요. 정역의 개수가 공역의 개수보다 작은 경우만 일단 좀 봅시다. 자, 정역이 1, 2, 3, 4 이것만 볼 거예요. 자, 공역 개수 1, 2, 3, 4, 5 이렇게 가는 함수 F라고 한다면, 자, 일단 첫 번째 함수의 개수는 몇 개죠? 625개. 그죠? 얘는 5555니까 5파이 4 625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 120개. 그쵸? 얘는 5p 4 그쵸? 5, 4, 3, 2 이렇게 나가니까. 세 번째 증가함수의 개수 그쵸? 5c4가 될 거예요. 왜냐면 증가함수는 큰 거 집어넣으면 큰 거 나온다. 요게 정의죠. 그래서 요거가 똑같은 게 뭐냐면 F1과 F2와 F3과 F4를 놓고 봤을 때 큰 게 더 큰 거예요. 최소 1이고요. 최대 5예요. 그쵸? 1과 5 사이에서. 한마디로 여기 5개 중에서 1, 2, 3, 4의 치역이들 원소 4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 2, 4, 5를 골랐다. 그쵸? 5개 중에 4개 골랐다. 그러면 1, 2, 4, 5. 어차피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뽑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수함수예요. 감수함수도 일단 뭐 5시 4 똑같을 겁니다. 자, 5번. 요거 얘기했었죠? 여기 중복조합에서 나온다고. 뭐냐면 단조 증가함수. 이름은 다시 한번 기억은 안 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알고 있어야 돼요. 큰 거 집어넣으면은 큰 거 나온다. 다만 얘는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F1, F2, F3, F4 똑같이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최소, 최대도 위에 거랑 지금 똑같은데 똑같은 게 또 나올 수 있어서 문제가 돼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524. 그렇죠. 얘는 5개 중에서 4개를 골라주는 걸로 봐주면 되는데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있는 것뿐. 그래서 지금 이 5개 중에서 4개 뽑는데 1, 1, 4, 5 이렇게 뽑았다. 그럼 1, 1, 4, 5 들어가니까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OH4가 맞습니다. 순서는 알아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순서는 알아서 정해져 있을 겁니다. 또 깨졌어. 아까워. 자, 6번. 단조감수함수도 사실 차이점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얘도 그냥 OH4라고 보면 되는데 뭐야 그럼 이거 별거 없는데 왜 이거를 또 설명하려고 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왜 중복 피하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등호만 떼면은 얘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조합의 식을 증명할 때 이 막대기 논리, 방정식의 해기수를 이용해서 막대기를 추가해서 들어가는 거 말고도 얘를 이용해서 조합을 이용해서 중복조합을 조합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자, 비슷하게 한번 볼게요. A, B, C, D 1부터 5까지요. 문제는 뭐냐면은 얘는 둘이 무조건 1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그쵸? 1 이상 차이가 나야 됩니다.
얘도 문제는 뭐예요? F2랑 F3가 같지만 않으면 되는데 같지만 않으면 되는 게 1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1 이상. 얘도 1 이상 차이가 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0 이상 차이가 나면 돼요. 얘는 같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등호를 떼기 위해서 A라는 숫자를 일단 기준으로 한번 놓고 볼게요. 그래 놓고 나는 오른쪽에 등호를 떼려고 해요. 등호를 떼려고 하면 B에다가 뭘 더해야지만 안 같아지겠죠? 그럼 얼마를 더해야 될까요? 1만 더하면 돼요. 1만 더해도 등호가 안 떨어져요. 뭐야, 이거 등호만 뗄 거면 2, 3, 4 뭘 더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2를 더해버리면은 둘은 중간에 하나의 숫자가 비어 있어요. 무조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되게 뽑는 게 불가능이라서 오히려 제약 조건이 더 세게 걸려요. 이 조합으로 안 처리가 안 됩니다. 응? 그치? A가 B가 못 된다. 그치? A랑 B가 같은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A가 1로 나오면 B는 또 2가 안 나와요. 3부터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를 선택을 못하게 돼요. 선택의 경우의 수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1만 더해줘요. 그럼 마찬가지로 B와 C에 관련해서 얘도 등호를 또 떼게 만들려면 그죠? C 플러스 1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얘가 1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 얘도 1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아까 뭐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얘는 2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조합으로 선택이 안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D도 등호를 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전부 1 이상 차이가 나요. 이런 경우들은 조합으로 뽑을 수 있어요. A는 최소 얼마까지 가요? 1. D 플러스 3은 최대 어디까지 가요? 8까지 가요. 그래서 얘는 1부터 8까지 중에서 그냥 4개 고르는 걸로 봐도 돼요. 괜찮죠? 그래서 OH4가 8C4하고 똑같다라는 걸 이렇게 증명해낼 수도 있어요. 괜찮죠? 막대기 논리로 증명하는 것도 있고요. 이 중복 피하기 논리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호 떼기. 그렇죠? 쉽게 말하면 등호 떼기. 함수의 개수에서 등장을 합니다. 문제는 이 등호 떼기 가지고 또 장난치는 문제들이 또 나와요. 등호 떼기 관련된 거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합쳐서 중복조합에 관련된 문제인데 솔직히 둘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걸 합치는 게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중복조합 안에는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가 그냥 별도로 존재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둘이 굳이 연결 안 시켜도 돼요. 이렇게 따로따로 보더라도 수능 끝날 때까지 전혀 지장 없습니다. 만점 맞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래서 둘을 다 구분해서 생각하기 바랍니다. 문제는 교과서는 거의 대부분 다 이걸로 중복조합을 설명하고요. 얘는 잘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문제로 그냥 막 집어넣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 1번 방금 한 것처럼 A, B, C 1부터 무슨 5까지다 라고 한다면은 원래는 OH3 이지만 5개 중에서 3개 중복해서 뽑는 거지만 등호 뗀다고 B 플러스 L, C 플러스 E 그래서 얘는 7C3으로 보면 된다는 거. 아니 굳이 꼭 A로 봐야 돼요? 아니 C로 봐도 돼요. C로 봐도 됩니다. 그럼 얘는 등호 떼면서 B-1이 되겠고 또 등호 떼려고 A-2로 써주면 돼요. 그럼 얘는 5까지 나오겠고 얘는 -1부터 나와요. 한마디로 -1부터 정수까지로 생각한다면 똑같이 7개 중에 3개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번 문제. 이번에는 A와 B는 크거나 같지만 C가 없어요. 자,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풀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다 등호가 있으면은 그냥 조합으로 가면 되고, 다 등호가 없으면 조합, 다 등호가 있으면 중복 조합으로 가면 되는데, 뭐는 있고 뭐는 없고, 이래서 조금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풀까요? 불합 플러스 1이고 그냥 B 플러스 1하고 C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냥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얘는 A, B 플러스 C 플러스 1 해서 1, 6으로 잡아가지고 요거 계산 방식을 3C6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면은 얘를 6C3 이런 실수 나오면 안 돼요. 이런 실수 나오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대로 등호를 붙이는 걸로도 갈 수 있어요. 뭐냐면 A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C에다가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4개 중에서 중복해서 3개 뽑는 걸로 봐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문제 해설지에서는 이렇게도 풀어요.
참고적으로 얘는 아예 등호가 없는 걸로 생각해서 아니다. 등호가 다 있는 걸로 생각해서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고요. 그래놓고 B, C가 같은 걸 따로 빼는 걸로 해설하고 있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풀이를. 나쁜 건 아니에요. 많이 알수록 좋기는 해요. 근데 얘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이걸 기준으로 삼아요. 이걸 기준으로. 왜냐면 이걸로는 어떤 변형도 다 잡혀요. 근데 이걸로는 진짜 복잡해지면 안 되는 거 결국 한계가 잡힙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왜? 이 등호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지만 등호가 몇 개 추가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되게 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등호인 경우 그러면 A랑 B만 생각하면 되겠죠? OH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답은 똑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뭐 이런 거. 지하철을 갔는데 8자리야. 8자리인데 문제는 여기에 3명이 앉으려고 해요. 한마디로 자리 번호가 1, 2, 3, 4, 5, 6, 7, 8이에요. 거기에 3명이 앉아요. 그 3명이 코로나 때문에 2칸 뛰어앉기. 2칸 뛰어앉기. 2칸 이상 뛰어도 됩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느냐? 이런 거. 3명 24개 어떻게 했어? 147, 148, 258, 258, 4개, 6 곱하기. 우와, 빠르다. 그렇죠? 아, 얘는 세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10개면 어떨까? 여기에서 3명이 앉게 3자리만 선택을 한다. 그냥 3명을 앉히는 6가지는 그냥 제외하고 3자리만 고른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얘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문제로 보면은 가장 작은 자리를, 가장 번호 작은 자리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자리가 B, 그 다음 C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A는 B보다 작고 C보다 도 작아요. 그렇죠? 얘가 A, B, C인데 최소 1번부터 최대 10번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A와 B가 2 이상? 2 이상이 아니고 3 이상 차이 나야 돼요. C랑 B도 3 이상 차이 나야 돼요. 자, 이런 문제. 실제 수능에 있습니다. 실제 수능에. 이런 것들. 꽤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요 정도 변형까지만 알고 있으면은 아마 요 중복 피하기 관련된 거, 그러니까 등호 떼기 관련된 문제도 아마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214번에 5번이 지금 얘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요. 요거. 214번에 5번이. 등호를 1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등호를 1로 바꾸는 거예요? 그치? 등호를 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 0 이상 차이 나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1 이상 차이 나는 걸 바꾼다는 거지. 왜냐면은 지금 증가함수를 보면 1 이상 차이 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단주 증가함수를 증가함수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1만 해주면은 딱 1 이상 차이가 나버리지. 근데 중복을 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중복적 계산 방법을 모른다고 쳤을 때 증명 방식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 때. 그러니까 왼쪽 걸로 증명하는 걸 할 줄 알잖아. 근데 오른쪽 걸로도 증명하는 방식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게 또 답이야. 그치. 그래서 저런 개념을 알아야 돼. 중복조합이 진짜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중복조합이 순열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중에서 제일 어려워. 경우에서 뽑는 방식 중. 3분의 1이에요? 응? 통의 3분의 1이에요? 중복조합만? 아니 지금 방금 말한 그치. 3분의 1이야. 너무 어려워. 근데 확률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앞에 있었던 거 리바이벌이라서 어렵지. 지금은 뭔데요? 지금 그냥 경우의 수지. 경우에서 확률 통계. 그치. 그렇게 들어가.
거는 그냥 그러니까 등호를 넣는 게 있고 등호를 빼는 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그렇지. 이건 뭐예요? 이것도 같은 거죠. 빼서 등호를 빼는 거고. 이거 바뀌는 걸 잘 모르겠어요. 2를 넣어서 이거 된 거고. 1 넣었는데 어떻게? 아니지. C가 최대 어디까지 가요? 6까지 가요. C는 5까지 갔었잖아. 그러니까 C 플러스 1은? 6까지.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 나올 건데. 얘가 저거 풀었어? 네? 저 풀고 있는 건데? 얘 끝났는 거예요? 응? 얘 좀 끝났어요. 안 끝났어. 그거 좀 이따 설명할 거야. 이해하고 설명할 거야. 화이팅. 저 3개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서 저것만 하고 그냥 문제 풀 겁니다. 응? 잠깐만. 내가 아직 안 해? 나도 아직 안 해가지고 잠깐만. 일단 그 한번 풀이가 많은지만 한번 봐주실. 오케이. 답 나왔어. 아우 아니네. 그렇게 들어갔구나. 아이고야, 이게 순서를 바꿨네, 얘네 둘이. 응? 7, 8, 90 중에서 3개 고르는 거지? 거기 답이에요. 잘했습니다. 오케이. 미안해, 그렇게 안 커요. 그거 안 된다 그랬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저 1, 2번 괜찮아? 네. 3번도 여기서? 응? 안 됐어. 자, 중복조합으로 바꿔서 가는 걸 추천할게요. 중복조합으로 바꾸건 증가함수로 바꾸건. 그러니까 얘는 단조 증가함수로 풀어도 되고요. 증가함수로 문제 풀어도 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좀 설명해 볼게요. 자, 뭐냐면은 얘가 지금 뭐냐면 3 이상 차이가 나요. 3 이상 차이가 나요. 이게 0 이상 차이가 나게 만들어도 되고 1 이상 차이가 나게 만들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 이상 차이가 만들려고 A를 기준으로 봤어요. 그럼 여기는 B에서 2를 빼주면은 둘이 최소 1 차이가 나요. 그렇죠? 최소 차이는 1. 괜찮죠? 왜냐면 이거 딱 보면은 B는 A에다가 3 더한 것보다 커 나타요. 그러니까 3 이상 차이 나는 거를 1 이상 차이 나게 만들려면 B를 2를 줄여버리면 최소 차이는 1 차이가 나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등호 떼려면 C 빼기 4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러면 A는 최소 1이었고요. C는 최대 6이었으니까 10이었으니까 얘는 6까지 가겠네요. 그래서 얘는 1부터 6까지 중에서 3개 고르는 걸로 봐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더 뺐어. 나는 그냥 0 이상 차이로 바꿀 거야. 그러면은 B에서 3 빼면은 등호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C에서 6을 빼버리면은 또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1부터 어디까지 가요? 4까지. 그러면은 1, 2, 3, 4 4개 중에서 중복해서 3개 뽑는 걸로 봐도 됩니다. 괜찮죠? 이게 어느 정도로 파워 있냐면은 우리 예전에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수 했었죠. 그 예로 다 돼요. 사이배열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A, B, C, D, E, F가 있는데 이 중에서 A, B, C가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이런 거 할 때 우리는 DF만 먼저 나열했어요. DF만 먼저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A, B, C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어차피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자리잖아요. 이 중에서 3개 자리를 뽑는 거예요. 서로 이웃하지 않게. 서로 이웃하지 않게 3개를 뽑는다면은 A가 들어갈 가장
작은 번호. 그러니까 A, B, C 중에서 이 세 명이 앉을 자리 번호 1, 2, 3, 4, 5, 6 중에서 제일 작은 번호를 X라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Y, Z라고 쳐봅시다. 얘는 무조건 자리 번호를 놓고 봤을 때 최소 2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그죠? 2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자리 번호는 1부터 6까지예요. 그러면 얘는 똑같이 1씩 빼가지고 만들어도 돼요. 그쵸? 그럼 4H3이에요. 4C3이에요. 괜찮죠? 4C3. 그럼 자리만 번호 골랐어요. 2, 4, 6으로 골랐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에 A, B, C 3명 앉히면 되겠죠? 그럼 남은 자리 D, F 앉히면 되겠죠? 둘이 똑같아요. 괜찮네? 둘이 똑같습니다. 되게 강력해요. 이게 지금 문제풀이가. 중복조합이 그래서 총 4가지 있었죠. 첫 번째 순서가 이거 없고, 순서가 있는 건 나열이라고 보면 되고요. 순서가 없는 건 뽑기라고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때 중복을 허용하고 안 하고. 그래서 얘는 순서가 있으니까 순열, 순서가 없으니까 조합. 그러니까 얘는 그냥 순열, 얘는 그냥 조합, 얘는 중복 순열, 얘는 중복 조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걸 고르라고 하면 중복 조합이에요. 이게 진짜로 활용도가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왜? 아니 우리가 당장 퍼미테이션이랑 기호 잘 써요? 안 써요. 솔직히 말하면은 4P3 같은 경우에는 그냥 4명 중에 3명 뽑고 그냥 3명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컨비네이션이랑 퍼뮤테이션 중에서는 컨비네이션을 훨씬 많이 써요. 솔직히 단계적으로 보는 게 덜 헷갈리기도 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중복조합도 중복순열보다 훨씬 더 많이 써요. 근데 얘는 활용도가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활용도가. 그래서 이거 관련된 고난이도 문제가 되게 많아요. 진짜로. 엄청 어려워요.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둑돌 문제인데, 바둑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이따가 보게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보고 중복조합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정도예요. 참고로 그 말한 친구가 5일 등급 받던 친구예요. 5일 등급 받던 친구. 진짜로 어려워요. 중복조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가 돼줘야 돼요. 자,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은 중복 피하기, 그러니까 등호떼기에 관련된 애들은 요 정도, 3개 정도면 아마 좀 충분할 거예요. 얘가 변형이 워낙 많아서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거 지울게. 저기 필요하면은 저기 영상에서 다시 한번 또 보는 것도 조회수 오케이. 추천은 없어. 왜네? 자, 그래서 214번에서도 보면은 일단 1번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얘는 노란 공, 흰 공, 빨간 공. 그쵸? 흰 공, 노란 공, 빨간 공. 이거 합쳐서 7개 뽑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것도 의미 아닌 정수예요. 그래서 당연히 3H7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얘는 체육관에 보관하고 있는 야구공, 테니스공, 그 다음에 탁구공 있는데 합쳐서 그냥 7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똑같이 의미 아닌 정수예요. 3H7.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연필 10자루. 같은 종류예요. 같은 종류. 필통 3개. A 필통, B 필통, C 필통에 합쳐서 연필 10자루예요. 다 똑같으니까 그냥 합쳐서 10개면 되는 거예요. 연필이 다르면 얘는 또 순열로 가야 돼요. 중복 순열로. 괜찮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연수예요. 자연수니까 하나씩 주고 추가로 7개 더 뽑는 3H라고 봐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러니까 차수, X 차수, Y 차수, Z 차수 합쳐서 7차로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얘도 똑같이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한개수 3H7 앞에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도 한 번만 볼게요. 5번. 얘는 7 이하의 자연수예요. 근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점점 커져야 돼요. 이게 1부터 7까지예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딱 요 단조 증가함수 문제입니다. 단조 증가함수 문제. 이건 아니고 요거네요. 단조 증가함수 문제. 얘는 뭐예요? 7H3이에요.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다 중복조합인데 얘는 3개 중에서 뽑는 게 아니고 7개, 1, 2, 3, 4, 5, 6, 7 중에서 3개 뽑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다른 거예요. 괜찮죠? 사실 문제가 이런 것보다는 중복순열하고 중복조합 차이를 보게 만드는 문제가 좀 더 좋은데 아쉽네요. 그거는 나중에 테스트에다가 집어넣을게. 무기명. 그러니까 213번이 딱 그거여가지고 난 214번도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214번이 중복순열이 없네. 213번은 1번이 중복순열입니다. 1번이. 밑에 거 4개는 다 중복조합이고요. 자, 그래서 유형 5번은 일단 그냥 좀 넘어갈게요. 요거는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방부등식 해계수. 자, 218번, 219번 뭐 이쪽으로 갑시다. 자, 이거는 아까 전에 한참 했었던 막대기 논리 관련된 거니까 뭐 연습은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보고요. 220번 한번 해볼게요. 지저분해서 하자는 거예요. 지저분해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조금 어렵긴 하다. 마지막에 점토 봤어. 이게 맞지? 응? 여기는 5 고정이잖아요. 그러면은 3개의 자연수 더해서 20이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다 더하잖아요. 중복순열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중복을 해서 그러면은 중복 조합이지. 중복해서 이렇게. 응. 이렇게 해요? 응. 근데 자연수해라 그랬지. 그럼 뭐가 또 달라져요? 아니 1번하고 2번 차이 한번 봐봐요. 음미한 인정수해랑 자연수해 차이죠. 왼쪽에 1번, 2번. 자연수해면은 일단 한 개 이상 들어가야지. 응. 요거 풀고 있었는데. 이거 보고 있어? 218번부터 풀 걸 그랬나? 오, 이거예요? 이제 자연수해 개수. 잘못하고 자, W가 될 수 있는 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자연수예요. X, Y, Z가 또 자연수야. 오케이. 이거 17개잖아요. 근데 60 나누기 5가 얼마예요? 20이요. 정말? 어? 오케이. 아하. 이것도 자연수예지. 이거예요. 자연수예죠. 이것도 뭐가 문제가 있어요? 요거의 자연수예죠. 아니 뭐 문제가 있어요? 당연하지. 문제 자연수라고 써있잖아. 그래서 10이잖아요. 그렇지. 12개인데 X, Y, Z가 0이 안 나오지. 오케이.
틀렸는데. 이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0 빼거나. 아니지. 000을 빼는 건 안 되죠. 00. 뭐 하나만이라도 0 있으면 빼야 돼. 그치. 그래서 저기 두 번째 자연수에. 이거 왜 이래? 아닌데. 이거 맞는데? 이거 맞지 않아요? 이거 맞을 텐데? 이거 맞지 않아요? 이거 저거. 요거의 자연수의 개수잖아요. 네. 이걸로 해가지고. 그거 아니야. 이거는 오른쪽 거 아니에요. 왼쪽 거요. 방정식이 개수야. 헷갈리면 안 돼. 응. 이건가? X도 자연수, Y도 자연수, Z도 자연수야. 이거. 그치? 그쵸. 그치. 하나씩 주고 시작해야지. 이걸 해야 돼. 그치. 오케이. 아이고 미안해. 좀 헷갈리는구나. 솔직히 내가 좀 너무 빨리 설명하기는 했어요. 좀 빨리빨리 나가긴 했어요. 이거 둘이 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유형 6번은 방부등식 해계수기 때문에 얘예요. 막대기 논리 쪽이에요. 방정식 해계수. 괜찮죠? 함수 해계수에 관련된 거, 이 부등호 방향으로 들어가는 얘는 완전히 좀 별개의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앞에 계속 안 나와요, 이쪽은. 근데 아까 214번에 5번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한 거예요.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해도 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설명했는데 지금 이게 섞이면서 지금 헷갈리고 있는 상태예요. 섞이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할 걸. 214번이 잘못했어. 5번에 그걸 내가지고. 미안. 자, 구분해서 해석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일단 XYZ가 전부 다 자연수예요. 예, W도 자연수예요. 아니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W분의 1 플러스 5분의 59 그거 쓰면 되겠죠? 이거 합쳐서 자연수 나와야 돼요. 왜냐면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무조건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분모가 5가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W는 일단 5인 걸 알 수 있겠고, 그럼 5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5분의 60, 12가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는 자연수의 개수예요. 자연수의 개수. 그치? 그러니까 X, Y, Z를 합쳐서 총 12개 뽑아주면 되는 건데 하나씩 일단 뽑고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얘는 X 프라임 플러스 1, Y 프라임 플러스 1, Z 프라임 플러스 1. 이게 한 번 떨어뜨리면은 안쪽까지 깨져. 아까워. X 프라임 플러스 1, Y 프라임 플러스 1, Z 프라임 플러스 1. 그쵸?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바꿔놓으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전부 다 의미 아닌 정수로 바뀌게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합쳐서 9가 되겠고, 의미 아닌 정수니까 여기서 그냥 3H고, 그래서 얘는 합치면 10에서 1 뺀 11C 9, 11C 2니까 11, 10, 2, 1. 그래서 답이 55로 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다 풀었어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221번 요거 한번 직접 잠깐 좀 풀어봐봐요. 오케이. 괜찮네요. 오케이.
그치. 이거 말이 돼요? 응? 이거 말이 돼요? 되지. 한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다? 하나씩만 뽑는 거면 문제가 되는데 중복해서 뽑잖아. 응. 한 개인데? 그치. 한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다 하면 똑같은 것만 뽑고 끝나는 거지. 두 개 나와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3 중에서 두 번 뽑는다. 그럼 3, 3 나오는 거지. 아니 근데 봐봐요. 응. 1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Y에 1 넣는 경우에서 Z를 넣는 경우에서 두 개 나와야 돼요. 그러네. 그러면 1H2잖아요. 아, 2H1이지. 네. 왜냐면 YZ 둘 중에서 한 개를 고르는 거니까. 아, 그치? 아이고. 그렇죠. 얘는 어차피 개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뽑아주면 되는데, 자, 몇 개 중에서 몇 개 뽑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지,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지 항상 그게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방정식수 같은 경우는 이걸 먼저 쓰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함수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먼저 세워놓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합쳐서 지금 6개인데 x가 홀수인 경우 a, 1, 3, 5로 잡지 뭐. 그쵸? x가 1이면은 y 플러스 z는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얘는 y, z 두 개 중에서 중복해서 5개 뽑아주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y 플러스 z는 지금 3이 되니까 두 개 중에서 중복해서 3개, y 플러스 z가 1, 얘는 두 개 중에서 중복해서 하나. 뭐야? 아까 전에 이거 홀수 짝수 개수 할 때 아니 2x 프라임 플러스 1로 바꾸면 된다 그러지 않았나? 여기서 마이너스 1로, 플러스 1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야 의미 아닌 정수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한번 해봐요. 얘는 개수가 2지만 얘네 개수가 다 1이에요. 어차피 노가 다 떼야 돼요. 괜찮죠? 어차피 1, 2, 3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까는 홀짝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 개수가 2인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똑같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한 거고요. 자, 얘는 7C5, 6C5, 6이네요. 얘는 5, 4C3, 4네요. 얘는 2C1, 두 가지네. 그래서 답이 12가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원소절이죠. 이게 왜 여기 꼈는지, 야, 이게 왜 여기 있지? 223번.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223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좀 원시적인만 보이긴 한데 그럼 여기서 5개 5, 4, 3, 2니까 15 10, 6, 3, 1, 35 오케이. 근데 요거보다 좀 더 실수가 적게 나오는 방법을 좀 설명해 줄게. 왜 중복조합 단원에다가 이걸 집어넣는지 그걸 좀 설명해 줄게. 이거 말고 이해가 안 돼요. 그치.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 네. 풀었어? 중복조합을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었어? 네
끼워넣기 해야 되는데 끼워넣을 때 그 첫 번째 자리는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뺀 다음에 나열했어요. 괜찮네. 맞았네요. 잘했습니다. 자, 중복조합을 이따가 설명할게요. 어차피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내가 보려고 했던 게 지금 똑같긴 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한 번에 봤네. 잘했어요. 두 가지 방법 다 설명할 거예요. 자, 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일단 들어갈 건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 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취지대로 중복조합에 관련된 풀이로 일단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순열에 관련된 거. 세 가지로 볼 수도 있겠다. 중복조합 자체로 하나 보는 거, 그 다음에 원순열을 먼저 생각해서 들어가는 방법, 세 번째는 이웃하지 않는 걸 먼저 생각해서 들어가는 방법. 총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더 만들려면 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설명한 체계 안에서는 이 세 가지가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자, 순서를 이렇게 잡을게요. 첫 번째는 원순열 방식으로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세 번째는 중복조합 방식. 그러니까 이 문제가 들어가 있는 취지는 3번입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그냥 갈게요. 설명했었던 순서대로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일단 첫 번째 원순열 방식. 잠깐 벌써 하나라도 풀면 좋아요. 미안. 괜찮을까? 자, 일단 원순열 방식을 한 번만 좀 봅시다. 원순열 방식은 약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원순열로 할 때는 사실 그 순열 방식을 이용해서 중복 찾아서 날리는 것도 있겠지만 고정 방식이 제일 낫다 그랬죠? 고정 방식이면 무조건 다 풀린다고 얘기했어요. 얘도 고정으로 들어갈게요. 자, 고정 방식. 그러면 학생 4명이 앉아요. 이 중에서 A, B, C, D 중 A가 어딘가 앉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A를 북쪽으로 일단 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북쪽으로 놓고 시작한다면 여기까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되겠죠. 괜찮네? 자, 그 다음에 살짝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섞은 게 제일 베스트인데 이 안에서 베스트 풀이라고 또 이것도 또 이 안에서 몇 가지가 또 나오는데 그냥 정말 난 기본밖에 모르고 있는 상태다. 그 기준으로 일단 설명하는 거야. 원순열 고정 방식은. 그래서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게 나열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 뭐 의자부터 집어넣어 놓자. 양쪽에다가. 그래 놓고 이 사이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 놓을게요. 사람 3명. 그러면은 사람을 3명 놓는데 일단 의자 3개 들고 와서 앉는다고 칩시다. 그럼 사람 3명 그냥 순서대로 나열이죠. 그래서 B, C, D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의자가 몇 개 남았죠? 6개 남았어요. 의자 6개 남았어요. 의자 6개를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돼요. 의자 6개를. 너무 겹친다. 너무 겹쳐서 다르게 풀게. 너무 겹쳐서.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러면 또 문제가 되네. 이러면 또 얘랑 비슷한데? 괜히 나눴나? 두 개로 할 걸 그랬나? 미안해. 자, 여기서 의자 3개 썼죠? 9개 남았어요. 9개 남았는데 3명이 자기 의자 들고 다닌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까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없어요. 그럼 이 사이에다가 사람이 자기 의자 들고 다니면서 앉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그죠? 7p3. 그래서 7p3이 답이에요.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5. 37배, 210까지가 답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얘랑 좀 겹쳐요. 둘이 겹쳐요. 근데 이게 지금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고정시켜놓고 본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안 그러면 좀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자, 얘 이웃하는 경우에서는 아예 맨 처음부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그래서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의자를 미리 나열하고 들어가요. 그럼 8개 의자 미리 나열하는 데 들어간 경우에서는 한 가지죠. 그렇죠? 의자는 경우의 수가 딱히 없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다가 A, B, C, D가 자기 의자 들고 다니면서 이제 앉는 거예요. 876. 그렇죠? 얘는 8P 4가 되겠죠? 8769. 근데 문제는 8개 보죠. 그죠? 8개마다 중복이 있으니까 8가지로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사실 고정 방식을 들어가도 돼요. 이 빈 의자 놓고. 응? 결국엔 의자 12개 되는데 8분의 1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의자 12개인데 8분의 1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8자리잖아요. 여기에서 고정 방식을 들어가는 걸로도 괜찮아요. 이거 말고 이렇게 8개 의자 미리 나열해 놓고 이 8개 자리 중에서 나는 A를 그냥 기준으로 놓을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예요. 그럼 나머지 7자리가 다 다른 자리야. V축한. 그래서 7P3.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많이 겹칩니다, 둘이. 원래는 이거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끌고 오긴 했는데. 자, 그럼 마지막 이 문제의 취지예요.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거.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사이배열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사이배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일단 A, B, C, D 먼저 안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만 먼저 안 칠게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4팩을 4로 나눴죠. 그렇죠? 그래서 뭐 A, B, C, D가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리고 나면은 사이에다가 의자 껴놓는 거야. 사이에다가 의자 8개 껴놓는 거야. 여기에 의자 몇 개 넣을 것이냐 모르죠? 여기 의자 개수 라지 A 개수라고 할게요. 아니 스몰 X 개수라고 할게요. 여기 들어가는 의자 개수 Y개, 여기 들어가는 의자 개수 Z개, 여기 들어가는 의자 개수 W개. 사이치사가 돼요? 그렇죠. 합쳐서 8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연수의 수이기 때문에 4H사예요. 괜찮네? 그래서 얘는 얼마지? 7C4니까 7고 그쵸? 7C4니까 7C3. 그러니까 또 7P3이랑 똑같아요. 똑같죠 다. 그래서 뭘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조합이 되게 강력해요. 거의 모든 걸 다 아울러서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얘가. 근데 얘기했었던 거 있죠? 그 원소열은 고정이면 끝난다. 이웃하지 않는 건 사이배열이 최고다. 그죠? 이게 좀 더 현재로선 직관적으로 생각하기가 편할 겁니다. 중복조합 같은 경우에는 빈자리를 찾아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배우는 마당에는 이런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나중에 지나가면 좀 익숙해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 개가 거의 다 동등한 수준의 발상이 나와주는 게 좋은데 아직은 이게 생각하기가 좀 많이 힘들 거예요. 나중에는 비슷해지는 정도로 가는 게 좋아요. 중복조합이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뭐 일단 4번이 됩니다. 4번. 괜찮을까? 오케이. 저 비슷한 거 뒤에 또 있어요. 그 뭐가 있을까? 지금 요거 했었던 거랑 비슷한 걸로 갑시다.
똑같아. 10자리가 있는데 이 같은 문제로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자, 이렇게 10자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 자리를 선택한다. 각 자리마다 2칸 이상 띄어서. 자, 요거를 방금 이렇게 한 거 말고 방정식의 개수로도 풀 수 있어요. 요거를. 그게 지금 얘랑 똑같아요. 이걸 방정식의 개수로도 풀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중복 피하기에서는 등호 떼기 관련된 걸로 풀었었죠. 그죠? 더하고 빼고 하는 걸로. 근데 이번에는 이거를 방정식의 개수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조금 많이 어려워요. 생각하는 게. 여기부터 그냥 찍어주고. 아니에요. 오, 오케이. 맞죠? 맞아요. 네. 맞췄어요. 근데 왜 답이 다르게 나오냐? 에? 아닌가? 내가 착각했나? 미안, 잠깐만. 근데 B는 의자가 A 왼쪽, C 오른쪽도 돼요. 예. A 왼쪽, C 오른쪽. 그럼 넣을 수 있는 게 4개잖아. 그치? 그럼 4개 중에서 3개를 4개 넣는. 뭔가? (4-2-3) 예? 맞잖아요. 이거 왜냐면 이거니까 이거잖아요. 아, 이거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왜 아닌지 알겠다. 왜냐면은 얘는 2칸 이상 뛴다 그랬으니까 하나씩 넣는 게 아니고 2개씩 넣는 거지. 아, 잠깐만. 이거 중복 피하기로 풀면 이렇게 나와요? 그건 이제 중복 피하기. 여기 맞아요? 그것도 되는데 그건 아까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얘가 A, B, C, D일 때 그치. 이렇게 맞아야 되나요? 맞아. 그치. 그래서 4-2-3이지. 오케이. H 앞뒤가 너무 헷갈려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다 되자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 써놓고 봐야 안 헷갈려요. 얘도 이렇게 써놓고 봐야 안 헷갈려요. 그래서 중복점은 이렇게 2가지를 별도로 생각해서 방정식의 핵의 수면은 써놓고 3개 중에서 10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10개 중에서 3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잘못 봤으면 이렇게 순서 큰 거 먼저 작은 거 다음 하면 되는데. 그치. 중복점은 그게 안 되죠. 중복순열도 마찬가지야. 아니 중복순열은 이렇게 헷갈릴 거거든요. 그런가? 다행이다. 이거가 저거 때문에 이거예요. 오케이. 미안. 오히려 플러스로 가면 더 커지지. 그래요. 그리고 저거는 지금 중복 피하기에서 3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치. 3번이야, 3번. 오히려 빼는 걸로 가야 돼요. 아까 설명. 왜냐면은 봅시다. 이게 등호 떼기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X랑 Y가 2칸 이상 떼야 된다면은 자리 번호로는 3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야 3을 빼야 등호가 붙지. 그럼 여기는 6을 빼야지. 3, 2, 3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둘이 똑같아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두 칸 차이 나니까 2 아니에요? 아니지. 1번에서 두 칸 건너뛰면 4번이에요. 3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풀이 방법은 아까 한 거라서 방정식 예수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 야, 저 중복조합으로 푸는 거 저거 이해되나? 네. 빈자리 개수. 똑같은 거예요? 그치,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일단 총 10개 아예 냅둬요. 그냥 어차피 3개 자리 선택할 거예요. 3개 자리. 그러면 3개 자리가 존재한다고 친다면, 그렇죠? 무슨 뭐 A 자리, B 자리, 뭐 C 자리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맨 앞자리, 가운데 자리, 맨 뒷자리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 이제 3개 제한 나머지 7개 자리가 있겠죠. 그 7개 자리 중에서 이 사이에다가는 무조건 2개씩 일단 끼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다가 남은 7개 자리를 배열하는데 이걸 XYZW라고 한다면 이거를 다 더한 게 몇 개라고요? 7개. 지만 X랑 W는 의미 아닌 정수이고 Y랑 Z는 2개 이상은 중간에 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괜찮죠? 그래서 얘는 Y 프라임 플러스 2, 얘도 Z 프라임 플러스 2로 들어가주면은 X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 플러스 W, 얘가 넘어가면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의미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1, 2, 3, 4 총 4개 중에서 중복해서 3개 뽑는 걸로 보면 된다. 그래서 얘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괜찮죠? 지금 둘이 같은 문제 한 거예요. 요거랑 요거 같은 문제 한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 한 문제를 2가지로 해석한 겁니다. 2가지로 해석한 거. 오케이. 둘이 연관관계를 알면 좋아요. 둘이 연관관계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짝수홀수인 정수의 개수로 넘어갑시다. 52페이지. 아, 괜찮지? 넘어가도 되나? 오케이. 은서가 괜찮나? 괜찮아? 문제가 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있잖아요. 그럼 4개의 자리에 3개의 걸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4, 2, 3. 네 자리 중에서 3번 뽑으면 되는 거지. 근데 굳이 그걸 갖다가 네 자리 중에 남은 7개를 집어넣는다라고 해놓고 방정식의 해계수에서 식변형하듯이 한 거예요. 왜 4자리예요? 3자리지? X, Y, Z, W.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그 사이사이들. 사이사이에다가 빈자리 7개 집어넣는 거잖아요. 괜찮지? 오케이. 저 방식이 지금 오른쪽에서 푼 방식이야. 자, 그러면 227번 한번 해볼게요. 227번. 자, 요거는 짝수홀수에 관련된 얘기 앞에서 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앞에 막 하나만 홀수 이런 건 개수가 혼자 이어가지고 따로 계산하지만 여기는 짝수홀수 다 봐야 됩니다. 개수 다 똑같아요. 오케이. 잠깐만. 어떻게 들어간 거지? 일일이 들어갔구나. 그래도 되는데 아까 전에 했었던 것 중에서 2x 프라임 플러스 1, 2y 프라임 플러스 2 구로 키 화면에 저 다시 볼게요. 예? 답이 틀려져? 아니, 실수.
자, 여기서는 0은 짝수로 보고 있습니다. 0은. 아, 예, 이거 0이 되는구나. 그치, 0이 돼요. 기다려보면 응? 잠깐만, 그게 뭐야? 네, 아니요. 잘못한 거예요. 저거 막대기 논리랑 중복 피하기 저거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지금 얘는 다 방정식의 해계수거든. 오른쪽 거 아니에요. 왼쪽 거예요. 둘 구분해서 봐야 돼. 아, 쓰는 게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바꿔야 되나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맞아요. 응. 오케이. 그거 아니에요? 근데 봐봐. 얘는 x''이 0 들어가면 2부터 나오죠. 지금 여기 x 몇부터 나올 수 있어요? 아니, 0은 짝수로 본다 그랬지. 뭐야? xi 모두 짝수로 본다 그랬으니까 의미 아닌 정수의 중에서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거 빼줘야 돼. 부담스럽게 쳐다보는. 생각을 하게요. 응. 응. 얘네는 차가 1이었는데 얘 자체는 차가 2였단 말이에요. 응? 왜? 아니에요? 왜? 짝수끼리도 다 2식 차이 나지. 홀수끼리도 2식 차이 나. 홀수랑 짝수는 1시까지 나지 않아요? 아닌데, 알구나. 근데 홀수랑 짝수를 섞을 필요는 없지. 그쵸. 해석에서. 따로. 근데 한번 생각해봐. X 같은 경우는 0, 2, 4, 6, 8 이런 거 다 돼요. Z 같은 경우는 1, 4, 5, 7, 9 이런 게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X로 그대로 냅두면은 의미 아닌 정수를 못 바꾸지. 개수는 지금 다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개수가 똑같은 것뿐만이 아니고 의미 아닌 정수까지 맞아야 돼. 그래서 X를 의미 아닌 정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 아니지. 2 빼봤자요. 2를 빼면은 그러면 마이너스 0, 2, 4 이렇게 하니까 또 2차이씩 나. 그치? 의미 아닌 정수면은 0, 1, 2, 3, 4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식 바뀌면 x를 그냥 2x 프라임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지. 괜찮니? 네. 그럼 2x 프라임이면 x 프라임이 0, 1, 2, 3, 4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럼 x 프라임이 의미 아닌 정수가 되게 치환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게 아까 전에 방정식의 해계수에 관련된 짝수홀수 관련된 문제였지. 다시 한번 x는 뭘로 바꿀까요? 그렇지. 그럼 y는? x 프라임. 그쵸? 그래서 이거에 왜? 아니죠. y도 지금 짝수인데? 얘도. 똑같아. 이게 Z. 얘도. 근데 z랑 w는 둘 다 홀수잖아. 얘는 1차이가 나야 돼요. 왜지? 0을 만들어야 되는데 0이 아닌데 1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그 1만 뺀다고 0이 등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의미 아닌 정수가 다 나올 수 있어야 돼. 0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이식 차이가 나는 게 문제였으니까. 네. 개수를 2로 만들어서 2x 프라임으로 만들었죠. 네. 홀수도 마찬가지지. 홀수는 1, 4, 뭐. 자체도 2차이죠. 그치. 또 어차피 걔도 등차수열인데. 그러니까 z도 뭘로 쓰면 될까? 그치. z 프라임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z 프라임이 의미 아닌 정수가 되려면 z 프라임이 0 집어넣었을 때 딱 나올 수 있는 홀수가 나와주면 좋아요. 1이니까. 그치. 그래서 플러스 1. 그치. 괜찮을까? 네. 똑같아. 그게 지금 12인 상태로 보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더블 프라임은 다 의미 아닌 정수니까. 괜찮아요. 이 네 개가 의미 아닌 정수가 되지. 개수도 다 똑같고 의미 아닌 정수가 되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해됐어요. 이거가 둘 빼주고 나눠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걸로는. 그치. 내가 왜 이번엔 확실하게 붙들고 늘어졌냐면 아까도 살짝 긴가민가한 것 같은데 넘어갔었거든. 근데 지금 왜 붙들고 넘어지냐면은 지금 이후로 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안 잡으면 내가 설명할 길이 없어. 네. 화이팅.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EX 프라임, 얘는 EY 프라임, 얘는 EZ 프라임 플러스 1, 얘는 EW 프라임 플러스 1. 이러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W 프라임이 전부 다 0 이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1 빼서 10 되고 2로 또 나누면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음이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4개 중에서 중복해서 5개 뽑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9, 8시 5니까 876, 321, 876, 56. 그렇죠? 이거 일일이 다 집어넣어서 해도 돼요. 진짜로. 아니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막 바꿔서 하냐? 바꾸면 간단하잖아요. 실수도 안 나오잖아요. 이게 세다가 실수가 나와요. 세다가. 그러니까 방정식의 개수는 원칙상 일일이 계산하는 거, 노가다로 띄는 겁니다. 다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한정에서는 중복조합으로 풀어도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 부분의 핵심. 괜찮죠? 최대한 맞춰가겠다라는 겁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개수가 있는 정수의 개수. 와, 개수가 있는 정수의 개수. 그럼 개수가 같지 않은 경우라는 얘기죠. 개수가 같지 않은 경우. 자, 뭐 230번 아까 전에 했었어요. 케이스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설명했었던 케이스 중에서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어우, 잘했습니다. 와, 원래 중복조합이 하루에 안 끝나는 게 정상이거든? 너무 헷갈려 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하루 만에 중복조합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풀린 거 아니야? 요거? 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건. 이거 이따가 같이 좀 볼게. 이것도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복잡하겠네. 풀이가 길어져서. 오케이. 그치. 근데 영영 그치. 노가다밖에 없어요. 진짜로. 응? 괜찮나? 중복조합까지만 해요. 오늘 이항정님 못 들어갈 것 같아. 중복조합 하느라도 사실 지금 양이 상당해가지고 역시 마판 시너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게, 야, 이 별의별 걸 다 만들어놨어요. 없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에 없는 게 진짜로. 이항정리에는 좀 없는 게 있는 게 보이는데 아닌가? 다 있나? 다 있네? 거의 다 있네. 자,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뭐 일단 얘는 지금 없는 게 없습니다. 자, 230번 보면은 그쵸? 다시 한번 개수가 다르면 일일이 계산해야 돼요. 노가다. 근데 D 빼고는 개수 다 똑같으니까 D가 0인 경우 3H6, D가 1인 경우 3H3, D가 2인 경우 3H0. 그래서 얘는 8C6,
7, 4, 28. 얘는 5C 10이고요. 얘는 한 가지. 그래서 답이 39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인데? 그 2대면은 3이 6분의니까 ABC 중에 음인 점수 나오잖아요. 0000이면 그거 다 맞아요. 이거 맞지? 0000이면 나와요. 0000은 나올 수가 없지? 아니 0002는 나와요. 그치? 0002.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지. 미안. 맞네? 괜찮나? 이거 뭐 잘못했네. 잠깐. 맞는 줄 알았네. 자, 그 다음에 235번 하나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미안해. 자꾸 좀 길어져서 235까지만 합시다. 오케이. 235. 굉장히 귀찮은 걸 지금 주의했지만 어쨌든 답 나왔어. 잘했습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그치. 아니, 이것도 괜찮긴 하네. 네 자리 자연수인데, 그쵸. 이게 1의 자리가 1일 때, 그리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자리 잘 쓰는데, 맨 앞이 0일 때. 그치. 그러니까 0 뺀 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1의 자리가 1일 때인데, 3개 중에서 8개 뽑는 거 중에서 맨 앞 자리가 0인 거. 예. 그죠. 이거 다 1, 3, 5, 7, 9 이렇게 간 거지? 9는 1, 3, 5, 7만. 예.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줄일 수는 있어. 조금 더. 약간 엄청 획기적으로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보이긴 해요. 획기적으로 줄이는 건 안 되는데 조금 줄여요. 조금. 그러니까 뺄 셈은 좀 없게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4개로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3H7, 3H5, 3H3, 3H. 근데 그럼 여기 앞에 0을 제외하고 시작한다요. 그치. 그게 자연수애라서 1을 주고 시작하는 거야. 그것도 복잡하지 않아? 아니야. 그거 딱 주면 3H7, 3H5, 3H3, 3H. 그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치? 뺐구나. 이 빼는 게 아니에요. 빼는 게 아니고 더해줘야지. 이거 한 가지잖아. 네. 3H요. 얘는 C인데 얘 자체는 만들어지는데 그거 하나 카운트를 했어야 되니까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아니야. 카운트를 역으로 뺐어. 여기서 이걸 더 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나온 거고 여기서 이걸 더해야 되는 거지. 셋 다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맞지. 오케이. 군대 오케이.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노가다지. 그치. 3까지. 3까지 가능까지 갈 수 있지. 3집으로면은 6 되니까 3H 1이죠. 자, 참고적으로 4자리 자연수에서 첫 번째 1000의 자리를 X라고 해볼게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4자리의 합이 합쳐서 지금 9가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4자리 자연수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Y랑 Z는 그냥 뭐 의미 아닌 정수에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W는 홀수로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조금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1차 힌트. 1차 힌트. X와 Y, Z가 다 9보다 크면 안 되죠. 맞다. 근데 어차피 상한선이라서 9보다 알아서 안 크겠네. 다 의미 아닌 정수 해여가지고 뭐가 9를 넘어가 버리면은 뭐가 음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어차피 안 되겠네요. 오호.
그래서 지금 W만 사실상 겉보기는 개수가 1이지만 W는 개수가 2짜리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2씩 바뀌잖아요. 그렇죠? 2씩 바뀌니까 얘는 개수가 2 이내로 볼 수 있어서 얘는 정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잘 생각해봐. X 값이 자연수 아니야 계산 잘못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건 착오를 한 거야. X가 0이 나올 수 있나? 그치. 자연수야 자연수에. 오케이. 자, 그래서 미안. 쉬는 시간이 너무 짧아. 아니, 뒷타임이 너무 짧아질 것 같아서 마무리하고 끝내볼게요. 자, 일단 x는 무조건 자연수로 나와야 되니까 얘를 x 프라임 플러스 1로 바꿉시다. 그러면은 x 프라임은 의미 아닌 정수회가 되겠네요. 그래서 x 프라임 yz가 된 의미 아닌 정수회니까 w만 얘는 뭐 2y 프라임 플러스 1로 써도 되는데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x 프라임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8. 그때 w가 1인 경우는 x 프라임 y 플러스 z가 7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h7로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w가 2인 경우에는 2가 아니구나. 3인 경우에는 5가 되겠죠. 그래서 3h5. 마찬가지로 5일 때는 3이 되니까 3h3. 그리고 얘가 7일 때는 1이 되니까 3h. 그래서 요거 4개만 다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10, 9, 17, 4, 9, 36. 그 다음에 8, 7, 15니까 7, 6이 7, 3, 21. 그 다음에 얘는 10가지, 얘는 3가지. 그래서 다 더하면 57, 60에다 10도 했으니까 72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마저 뒷부분 또 나가볼게요. 아이고 고생했어요. 와, 진짜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마스터했다라는 게 딱 보입니다. 진짜로 되게 정리 잘했어요.